그러면은 오늘은 수로 논리의 자연 연역 체계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 문장 논리에서 배웠던 규칙들 있죠? 이런 것들 다 쓰는 거고요. 당연히 이런 것들은 다 쓰는 거고, 니게이션까지 여기에 관한 그 두 가지 규칙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다 쓰는 거고, 거기에 이 양화사 표현에 대한 수로 논리 들어가면서 이 두 가지 표현이 이제 포함되는 거죠. 양화사 표현에 대한 한 쌍의 이런 규칙들을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편 양화사 도입 규칙, 이거는 보편 양화사 제거 규칙, 이건 존재 양화사 도입 규칙, 그리고 존재 양화사 제거 규칙,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형식의 규칙이 되는데 좀 특이하게 생긴 것도 있죠. 이런 거 보면은 이 규칙 보시면은 좀 5월 규칙과 닮아 있다. 그래서 존재 양화 같은 경우에는 선언 규칙에 관한 규칙과 좀 닮아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보편 양화 같은 경우에는 연언 규칙과 상당히 닮아 있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설명이 좀 수로 논리 자연 연역을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3명 중에 3명 모두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 뭐 사람이다가 휴먼이고 X is a human, X is a person, 뭐 is a person이라고 할까요? PX라고 이렇게 했을 때 A, B, C라는 이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 A는 사람이고 B도 사람이고 C도 사람이다, 뭐 이렇게 연언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수로논리 배웠으면은 이런 식으로 모든 대상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을 텐데, 의미상으로 3명 중에 3명 모두 사람이다를 이런 연언으로 표현을 문장 논리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연언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로 논리와에 대한 이 규칙은 이런 식으로도 적을 수 있지만, 가끔은 이런 연언들로 다 PX의 첫 번째 사람이 들어가고 P1, P2, 3 따다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연언으로 묶어놓은 거를 보편 양화사 이 문장으로 좀 해석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규칙 자체가 연언 규칙과 굉장히 닮아 있다라는 거를 하나 보시면은 약간 이해가 쉬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3명 중에 적어도 3명이라고 하면 이미 사람이 돼버리네요. 3개의 대상 중에 적어도 하나가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좀 문장 논리에서 우리가 번역을 했을 때는 뭐 이렇게 있잖아요. PA or PB or PC, A, B, C 중에 누가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A가 사람이던가 B가 사람이던가 C가 사람이면 적어도 하나가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번역을 했었죠. 근데 이제 수로 논리 배웠으니까 우리가 이거는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잖아요. 존재 양화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번역을 합니다. 여러 가지 뭐 특히 무한하게 많은 대상이 있다고 하면은 뭐 이런 식의 5월로 묶여 있는 거를 축약을 해서 쓴 게 바로 이제 존재 양화사 문장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이런 케이스도 있으니까, 규칙도 5월 규칙하고 좀 닮아 있죠. 이 부분을 보시면은 상당히 좀 닮아 있으니까 5월 규칙을 좀 생각하시면서 이 문장을 한번 보실 수가 있겠고, 여기는 이제 연언 규칙을 생각하시면서 좀 이해를 해 보시는 게 약간은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세부적인 거는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주실 거는, 지금부터는 이제 자유변항이라는 거를 많이 쓸 겁니다. 자유변항이라는 걸 많이 쓸 텐데, 자유변항은 여기 빈 공간으로 있는 어떤 빈 공간으로 있는 것이고, 여기에 이렇게 만약에 묶여버렸다, 이런 바운드 베리어블이 되죠. 이제 보편 양화사로 이렇게 묶이면은 이때부터는 어떤 대명사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빈 공간이 있다고 하면은 이건 식이고 진리값을 가질 수가 없겠죠. 그런 식으로 쓰는 것들을 이제 자유변항으로 이렇게 쓸 것이고, 그 다음으로 쓰는 게 이제 대체라고 하는 거를 저번에 자세하게 보신 분은 설명도 간단하게 드리긴 했는데 아실 텐데,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렇게 해야 되겠죠. 만약에 fx의 스퀘어에서 뭐 이런 식으로 적는다, 이 말은 뭐냐면 x라는 변항을 y로 바꾼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fy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적으면 요거를 말하는 거다 라고 아시면 되고, 여기도 a라는 그 식에 x라는 변항을 모두 y로 이렇게 바꾼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 정도만 아시면은 규칙에 대해서 이제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보편 양화 도입 규칙인데요. 만약에 어떤 뭐라고 할까요? 도메인 자체를 우선 사람이라고 해보고, 사람들의 집합이라고 한번 해보고, 사람들이 집합으로 한 상황에서 x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제 다 사람이 되는, 이 도메인 안에서는 사람밖에 없으니까 모든 게 이제 사람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수로에 어떤 대상을 넣든지 다 참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라고 뭐 이렇게 해서 이거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도메인을 이렇게 적으면 안 되겠네요. 도메인 이렇게 우선 적어놓고 뭐를 넣더라도 이거는 참이다 라고 하는 이런 자유변항 형태로 만약에 문장이
증명이 이제 제시가 될 수가 있다. 그렇다면은 보편양화 도입 규칙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편양화를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보시면 이제 괄호를 이렇게 쳐놨는데 생략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쓴 것처럼 그냥 이렇게 적어도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좀 세부적으로 계속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MX를 X는 단백질 생명체라고 할 때 우리 논의 영역의 D, 이건 좀 바뀌어야 되겠네. 이게 도출하고 구별이 돼야 되니까 이걸 바꾼 거예요. 논의 영역을 사람들의 집합으로 하면은 만약에 임의 대상들 X에 대해서 이 각각의 대상들이 단백질 생명체라면, 사람은 최소한 지구상에 있는 사람이라고 불리는 생명체는 다 단백질 생명체잖아요. 모든 대상들은 단백질 생명체이다 라는 주장이 사용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집합이 논의 영역일 때 이런 규칙이 이제 적용될 수 있다. 똑같은 얘기죠. 사람들이 있고 모든 대상이 이제 단백질 생명체니까 이런 빈 공간을 남겨둔 것도 이제 무조건 참여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에 OREX-M를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는 설명을 드렸고,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해 주실 수가 있는 거는 도대체 이런 종류의 자유변환 가지고 있는 이런 종류의 문장을 자연 영역에서 언제 어떻게 쓸 수가 있냐라고 좀 질문을 해 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 보편 양화사 도입 규칙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잘못 사용한 그 케이스를 먼저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이제 그 보편 양화사를 실제로 적용을 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보시면, 논의 영역이 만약에 이 세상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대상이라고 하면은 단백질 생명체만 있는 건 아니겠죠. 무생물도 있을 것이고, 아직 발견은 안 됐겠지만 생명체, 뭐 박테리아 같은 경우에는 또 단백질 생명체가 아닐 수도 있고, 뭐 어떤 경우에는 공상과학에 나오는 어떤 생명체는 이제 규소 생명체 뭐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MY가 이제 항상 참이 되는 그런 증명을 이제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케이스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모든 대상을 다 고려를 하는 케이스에서는, 만약에 사람이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임의의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변환을 가지고 있는 어떤 문장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그 가정을 하게 된다면은, 뭐 어떤 종류의 뭐 프로세스가 있겠죠. 사람은 뭐 포유류이고 뭐 단백질 생명체이고 뭐 그런 게 있으니까 거기에서 MI라는 규칙을 이렇게 이끌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임의의 대상 자체가 Y라는 어떤 대상이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단백질 생명체이다 라는 걸 이끌어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다가 보편영화사 도입규칙 해가지고 이렇게 써버리면은 완전 잘못 쓴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이상하잖아요. 만약에 어떤 대상이 사람이다, 임의의 대상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사람이다 라는 걸 가정을 한다면, 뭐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 Y라는 대상은 단백질 생명체이다, 이거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거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편양화 도입규칙을 써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대상이 단백질 생명체이다 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좀 참값을 이제 보전해주는 그런 도출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받아들일 수가 없죠. 이거는 거짓이 되잖아요, 도메인 하에서. 그러니까 뭐 어떤 임의의 대상이 뭐든지 간에 그게 사람이라면 그 대상은 단백질 생명체이다 라는 걸로부터 모든 대상은 단백질 생명체이다 이런 게 나오는 거는 잘못된 규칙이라는 걸, 잘못된 방식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근데 밑에 부분을 한번 먼저 보시면은, 사람을, 임의의 대상이 뭐든 간에 그게 사람이라는 걸 가정해가지고 그 대상이 단백질 생명체이다 이거를 얻었을 때 보편양화 도입규칙을 써가지고, 보편양화 도입규칙이 아니라 그 조건문 도입규칙을 여기서 써가지고, 만약에 사람이라면, 임의의 대상 Y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사람이라면 단백질 생명체이다 이런 문장을 얻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얻었을 때 여기에 보편양화 도입규칙을 쓰게 된다면은 이 문장을 얻을 수가 있고, 이 문장이 말하는 바는 모든 사람은 단백질 생명체이다 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보셨을 때는 이 문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도메인에서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이거는 거짓인 결론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참인 결론이 나온다는 거를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보편양화 도입규칙을 쓸 때 이런 식으로 가정을 쓰는 방식 자체가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를 좀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 이게 잘못되는 건가? 우선 보편양화 도입규칙은 이런 자유변항이 있을 경우에 Y와 같이 어떤 자유변항을 지니고 있는 것에 우리는 보편양화 도입규칙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MT라고 해가지고 철수는
생명은 단백질 생명체이다 라는 식으로 나온다면은 여기다 적을게요. MT라고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여기에는 쓸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고, 만약에 언어마다 다르기 때문에 T를 자유변항으로 보는 그런 언어가 있다고 한다면 이게 가능하겠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이게 T라는 게 콘스탄트일 때는 이거를 쓰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유변항인 경우에만 이거를 쓸 수가 있는데, 큰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 all y를 쓸 수가 있는데, 이 자유변항 y, 그러니까 보편양화 도입규칙을 적용해서 이렇게 바운드 베리어블로 막아버리는, x로 이제 대명사처럼 이렇게 막아버리는 자유변항이 이 결론이 의존하고 있는 어떤 가정, 뭐 임의의 가정 같은 거겠죠. 이 가정이 이 자유변항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한다면 이거 쓰시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유변항이 있어야지 보편양화 도입규칙을 쓸 수가 있는데, 그 자유변항을 이 결론이 의존하고 있는 어떤 가정, 혹은 이 문장이 의존하고 있는 어떤 가정이죠. 그 가정에 자유변항이 존재한다 라고 하면은 보편양화 도입규칙을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잘못된 게 뭐냐면, 여기 my라는 문장, 그 임의의 대상 y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포유류인 거죠. 그 포유류라는 문장이 의존하고 있는 거는 hy라는 가정이죠. hy. 그 임의의 대상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이다 라는 그 가정에 지금 의존하고 있는데, 그 의존하고 있는 가정에 자유변항 y를 포함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보편양화 도입규칙을 쓰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되냐 하면은 이렇게 거짓인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가정에 의존하고 있다면은 그 가정, 그 y라는 자유변항을 가지고 있는 이 가정을 해제를 해주면 돼요. 해제를 해주시면은 여기 의존하고 있는 가정이 있죠. 그럼 조건문 도입규칙 같은 거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제를 해주시면, 해제가 된 상태에서는 더 이상 그 가정에 의존하고 있지 않잖아요. 이 문장은 이 가정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 있는 그런 문장이죠. 이런 상황에서 바로 보편양화 도입규칙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연연역 체계에서 뭐 여러 가지 체계가 있긴 한데, 표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체계는 전부 다 제대로 된 증명은 이제 닫힌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제되지 않은 가정을 사용하는 증명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말고사에 푸실 문제에도 이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런 경우는 없기 때문에 보편양화 도입규칙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예시는 이런 방식이 많을 거예요. 어떤 가정에 의해 가지고 자유변항이 이제 도입이 되는데, 그 자유변항을 도입한 이 가정 자체를 어떤 방식으로든, 존재양화 도입규칙도 있고 부정 도입규칙도 있을 거고 5월 제거규칙도 뭐 있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해제하는 그런 규칙이 있어가지고 자유변항을 가지고 있는 문장을 해제해주고, 그 다음에 모든 가정이 해제된 상태에서 자유변항을 가지고 있는 문장의 보편양화 도입규칙을 사용할 것이다. 뭐 이런 프로세스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자유변항이 있어야지 보편양화 도입규칙을 쓸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유변항 자체가 적용하는 문장이 의존하고 있는 어떤 가정에 그 자유변항이 사용이 됐다 라고 하면은 보편양화 도입규칙은 쓰시면 안 됩니다.